일단 영어와 상관없이 원서 하나만 갖고 읽으시려면 상당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살 때 3권을 삽니다. 어떻게 사냐면요. 내가 일단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사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이 번역서가 있는데요. 럭키 타로북. 이 책은 레이첼 폴락이 쓰신 책입니다. 그랜드마스터 레이첼 폴락의 타로 카드 완벽 가이드. 제목 졸라 구려요. 예, 거기다가 심지어 럭키 타로래요. 이 핑크빛, 핑크 완전히 그 소녀 감성 취향. 와, 처음에 전 이 책이 내가 알고 있는 책인지 몰랐어요. 내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이 레이첼 폴락은 거의 뭐 제 정신적 지주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책이 그거란 말인가 하고 처음에 몰랐었어요.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책의 타겟층을 젊은 여성층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원서가 뭐냐면요. 이 책입니다. 이 두 개의 책이 완전히 느낌이 확 다르죠? 근데 외국 애들 그 책은 디자인은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나 일본 이쪽의 책 디자인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 표지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사실상 더 이쁜 거는 그 더 좀 잘 이미지화가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번역된 책과 원서 이렇게 2권을 동시에 삽니다. 그리고 찾고 찾아서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오리지널 판을 꼭 구합니다. 안 되면 뭐 이베이를 통해서라도 꼭 구해서 이렇게 3권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원서는 2012년에 나온 원서입니다. 원래 제목은 럭키 타로북이 아니고요. 더 뉴 타로 핸드북입니다. 핸드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가볍고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핸디하다 하죠.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쨌든 보면서라도 오픈북을 해서라도 타로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 출판됐을 때도 많은 타로 리더들이 사랑하고 애정했었던 책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리퍼블리시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는 책이죠. 제가 이 책이 2012년 때 나왔을 때 산 책이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 오베아 센터에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우리 레이첼 선생님의 사인도 받아왔습니다. 글씨 진짜 못 읽겠어요. 외국 사람들 글은 뭐라고 썼는지 모를 정도의 추사체로 써주신 영어문이고 근데 너무 감명스러웠죠. 이 2개의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번역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고르실 때 가장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베이직이 되는 책은요. 타로 카드 중에서도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계열의 책을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타로 카드가 많이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 덱으로만 사용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카드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타로 리더들이 자신들만의 이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이해도를 담은 그런 개인화된 아주 멋있는 타로 카드들이 많이 있고 그런 타로 카드를 만드는 게 꽤 대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타로 카드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도 앞으로는 좀 배워보고 싶은데 아직도 이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계열의 이 타로 카드를 아무리 공부해도 아직도 전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히 다른 카드로 공부할 사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것도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다른 건 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동영상이나 또 책이나 그리고 수업 중에 사용하는 타로 카드는 오로지 한 가지 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타로 카드이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계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처음 통 원서를 번역해서 읽고 싶으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타로 카드 중에서도 라이더 웨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책을 고르실 것을 권해드려요. 뭐 다른 걸 그래도 난 너무 좋아한다, 그걸 하고 싶다라고 뭐 절대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빨리 좀 타로를 어느 정도 빨리 배워서 상담을 할 수 있을까까지거든요. 상담을 하신 다음에 또는 이걸 통해서 다른 분들과 교감 또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공부에 깊이 있게 해야 될 방향, 이것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좀 실전부터 하려면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양질의 정보가 있는 걸 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타로 카드를 저는 3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제 생각인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 타로 카드 중에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진 카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팔린 카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알려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카드, 이렇게 3종류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카드들은 그야말로 누구나 봐도 많은 역사와 오래된 역사와 그리고 중세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마르세유 핍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더 훌륭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카드들도 있죠. 하지만 타로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 라이더 웨이트에 의해서 확산되고 정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이미지가 동시대적인 느낌을 갖고, 그리고 지금도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은 그런 많은 메타포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매력 때문에 현존하는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이 팔린다라는 건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성이 있다라는 건 그냥 냅둬도 확장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 확장성은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함께 공유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 그리고 또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내용들, 시너지나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린 카드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도서, 책, 정보, 그리고 컨텐츠들이 많고 그렇게 많이 필터링 되어 있어서 양질의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시고 싶은 타로 카드는 그 어떤 것이든 운명처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타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이더 웨이트 계열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근데 꼭 이런 거 말하면 말들이 많아서 어쨌든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얘기 드릴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원서로도 현재까지도 계속 재판이 되고 있는 레이첼 폴락의 책이라면 어떤 분한테 권해도 저는 정말 이 정도는 양질의 책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봤을 때 인생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책은 뭐 안 좋은 책이 없어요. 너무 다 좋고, 그리고 심지어 레이첼 폴락은 SF 소설도 쓰셨어요. 다양한 그 분야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거, 자신의 철학, 그리고 상상,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아내고 쓰시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 다 쓰고 그걸 또 언제 더 투어하시고, 언제 또 이렇게 강의하시는지, 정말 8번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이 지금까지도 정정하셔서 열심히 이제 강의하시고 공부하시는 걸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기로 하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끝까지 읽는다는 거 저는 절대로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공부는 되게 비슷해요. 내 필요한 것만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영어 역시도 수학도 그렇고 우리 맨날 챕터 1만 보다 끝나지 않습니까? 영어는 명사, 그리고 수학은 집합,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잘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타로는 어디를 시작하고 어디를 봐도 항상 좋은 카드들의 의미만 있을 뿐이니까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길라잡이가 돼서 그 다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더 웨이트 덱을 갖고 왔습니다. 이 78장 중에서 첫 번째로 어떠한 카드를 고르는지 먼저 한 장을 고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제가 한 장을 뽑겠습니다. 오, 퀸 오브 스워드. 퀸 오브 스워드가 지금 미세먼지를 좀 처단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퀸 오브 스워드. 이 퀸 오브 스워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을 우리 레이첼 폴락 선생님의 타로 핸드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카드에 퀸 오브 스워드 이렇게 나옵니다. 242페이지와 244페이지까지 해서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 되는 용량이에요. 이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 퀸 오브 스워드에 4원소적 요소가 적혀 있습니다. 엘리먼트, 에어이죠. 엘리멘털 컨비네이션, 이거는 water of air, physical quality, an older woman with dark brown hair and brown eyes, theme, wisdom, sorrow. 일단 뭐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공기, 그리고 공기 속의 물, 엘리멘털 컨비네이션, 이게 이제 사원소가 어떻게 함께 조합이 되어 있느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피지컬 퀄리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코트 카드는 사람의 외모나 어떤 그 의상, 여러 가지 이러한 표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연령층, 성별, 그 계급 같은 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의 어떤 인물이다, 그 인물의 프로필을 보여주는 명함 같은 카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만 딱 보면 계급이 나와요. 일단 여왕, 그리고 뭐 왕, 킹, 또는 나이트, 기사, 페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급이 먼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퀸이다라고 하는 건 계급인 동시에 이제 젠더를 의미를 하죠. 여성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다 하면은 왕과 대비했을 때 젊은 사람, 그리고 왕은 좀 더 엘더, 시니어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인식에서 이해될 수 있는 프로필들이 카드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서양의 어떤 외양을 가지고 있죠. 이 어피어런스 자체가 이제 서양인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머리의 색깔, 그리고 눈 색깔, 그리고 쉐이프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저 뉴욕에서 타로 상담을 할 때 연애 상담을 이제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코트 카드가 나오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당신의 운명의 대상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검은 헤어에 검은색 머리에 검은색 눈동자에 창백한 피부에 뱀파이어도 아니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들은 그게 되게 인식이 되게 쉽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제 서양은 다양한 인종들과 그리고 다양한
컬러드,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머리 색깔도 우리처럼 한 가지 색깔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나와 있는 Physical Quality라는 거는 이 타로 카드에서 의미하는 외양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An older woman, 좀 나이가 있는 여성 with dark brown hair,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인데 어떤 머리 색깔을 가지고 있냐면 dark brown, 어두운 그 브라운 색깔. 한국 사람들도 염색할 때 이 닥 브라운 많이 쓰시죠.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 머리색하고 눈동자 색깔은 이제 같이 가는 거니까요. 이제 브라운 아이즈, 그 영어의 팝송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랑하는 여자의 이 눈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그녀의 머리 색깔, 그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일 민족, 아시아 민족은 모두 검은 머리에 이제 아니면 이제 팥뿌리 머리 또는 이제 검은색 눈동자만 있으니까 그 이성에 대한 어떤 연인, 내가 사귀었었던 사랑했던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검은색 흑당 같은 검은색 머리 뭐 그리고 밤처럼 빛나던 검은색 눈동자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린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뭐 노랗게 염색할 머리라든지 칼라 렌즈를 낀 걸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서양인들처럼 뭐 머리 색깔이나 눈 색깔이 그 이성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의 중요한 정보는 아닐 것 같아요. 뭘까? 뭐 채취? 한국 여자들의 좀 냄새에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성에 대한 어떤 피지컬, 어떤 신체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요소로서 서양과 우리는 조금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빨강머리 N 할 때도 이제 빨강머리라는 거는 그 머리카락은 아닌데 뭔가 좀 튀고 그 열정적인 빨강머리, 그리고 성적 매력이 이제 많은 여자들을 이제 빨강머리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서양에서는 검은 머리를 되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발이다 그러면은 전형적인 블론디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좀 화이트에 블론디면 약간 좀 에어헤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블론디라는 영화. 그래서 좀 멍청하다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어떤 그 캐릭터들이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그 새로운 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코트 카드에 해당되는 머리 색깔 그리고 눈 색깔이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캐릭터를 표현하는데도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퀸 오브 스워드를 보는데 그 사람은 뭐 갈색 머리에 갈색 눈동자입니다. 그럼 외국인이잖아요. 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응용하고 적용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부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더 깊이 있는 공부는 해볼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그 서양에서 생각하는 브라운 헤어는 어떤 의미인지, 또는 브라운 아이즈는 어떤 의미인지, 그 그룹 이름에도 브라운 아이즈 있지 않나요? 예,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또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문헌적인 거 또는 그런 소설이나 영화, 음악 또는 문화 속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더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상담을 통해서 내 어떤 임상적 또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이걸 그대로 외워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이 타로 카드에서 코트 카드는 매우 이 사람들의 캐릭터의 표현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핵심적인 주제어죠. wisdom과 sorrow. 이 두 가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sorrow, 슬픔. 이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I'm so sad, 난 좀 슬퍼가 아니고 sorrow는요, 진짜 가슴이 썰리는 느낌의 sorrow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가 아작나는 것 같은 고통, sorrow.
애지간하면 참 쓰기 힘든 거죠.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슬플까요? 슬픈데 왜 이렇게 이 슬픔을 통해서 어떤 wisdom, 지혜를 얻었을까? 참 궁금해지죠.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퀸 오브 스워드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저녁 때 돌아오셔서 오늘 하루 내가 퀸 오브 스워드처럼 살았는가? 어떠한 슬픔과 그 슬픔을 관통하는 지혜를 얻었는가? 그리고 갈색 머리, 갈색 눈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걸 뽑으셨는데 내가 미용실을 가야겠다. 그러면 어떤 염색하는 색깔을 원하세요? 라고 할 때 다크 브라운이요 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건 그렇게 타로 카드 한 장이 나의 인생에 얼마만큼 일상에 쓰일 수 있고 일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가가 바로 상담의 핵심입니다. 많이 공부를 한다고 리딩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딩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이 있어야지만 리딩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다 뭐예요? 타로를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담자들이. 자기 인생을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타로와 연관을 갖고 많이 고민을 하신다면 그 질문과 함께 내 안에서 살아있는 타로 용어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좀 더 내담자들의 그 공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리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로 공부를 하는 거. 그럼 이대로 매일매일 한다면 78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전제 조건이 매일 한 장씩 해서 뭐 잘하든 못하든 78일 동안만 하신다면 78장이면 30, 30, 60 하고 또 18이니까 2달 반? 넉넉 잡고 뭐 주말 좀 쉬고 뭐 병가 좀 내고 해서 못했다 라고 해도 넉넉 잡고 30일 정도면 이거 한 권 다 때려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너무 쉽죠?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석 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제가 좀 시간이 된다면 78일 동안 이렇게 한 장씩 해서 한번 올려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못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되게 힘드네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뭐 하시다 보면 좀 질문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댓글이라든지 동영상을 보시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메일 보내죠 뭐. 저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타로라는 거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원서로 처음에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번역서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읽으면서 뭘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나의 인생, 한국이라는 사회,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와 나한테 오는 많은 내담자들한테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용어와 시스템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말을 더 못하겠어요. 이게 집구석에 있어도 너무 힘드네요. 모가지가 뜯어져요. 할 말은 많고 할 거는 많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참 많아요.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나누는 한이 있어도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 제가 혼자 공부해오고 고군분투했었던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쭉 계속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팁은 정리하자면 원서를 읽어보자. 번역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오가면서 타로를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나만의 타로를 찾아보시는데 첫 번째 1강 팁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이 책을 어떻게 또 타로 카드를 어떻게 더 공부하면 되는지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